안녕하세요, 왼수입니다. 오늘은 캘리그라피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글자의 대중소를 알아보고 그것에 맞춰서 써봤는데요. 오늘은 글자의 자음과 모음, 모음과 자음을 이어서 쓰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쓸 때의 장점과 단점, 주의해야 될 점을 알아볼게요. 자음과 모음을 이어서 쓰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실획과 허획입니다. 실획은 글자를 이루고 있는 획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획이고요. 허획은 획과 획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획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허획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됩니다. 흘려서 쓰거나 속도감 있고 연결되는 글자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허획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갈자를 써볼게요. 갈자가 이렇게 있죠. 자음과 모음을 연결해서 써보는 거예요. 기역과 아가 연결되어 있는 연결선이 보이시죠? 이 선을 허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꼭 있어야 하는 선, 기역, 아, 리을은 실획이고 그것을 연결하는 선은 허획입니다. 자음과 모음을 연결할 수도 있지만 모음에서 이 받침으로 연결될 수도 있죠. 갈자는 이렇게 쓰고 이 허획으로 아와 리을이 연결됩니다. 소, 중, 종성의 세 가지를 다 연결할 수도 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허획이 두 번 나와가지고 세 개의 초, 중, 종성이 다 연결되어 있는 글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갈자도 흘려 쓰는 갈자고 이 갈자도 흘려 쓰는 갈자인데 느낌이 좀 다르죠. 이 갈자가 좀 더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고 이 갈자는 더욱더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 이유가 글자의 흐름이 다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움직였겠구나. 이 글자를 보기만 해도 알 수가 있죠. 이 아에서 리을로 빠질 때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쓰기도 하지만 다른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여기 이 상태에서 아자의 점을 쓰면서 이어서 리을로 가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이어서 쓸 수가 있죠. 또 다른 글자에 이어서 쓰는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별과 곰을 이어서 써보겠습니다. 비읍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어서 쓸 수가 있는데요. 비읍과 여자를 이어 쓰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한 번에 쭉 이 선이 어자의 점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어쓸 수도 있죠. 곰자도 보여드릴게요. 이 비읍의 아랫부분에서 오자로 연결됩니다. 오자로 이렇게. 이런 부분은 비읍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모음으로 연결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굴자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실획과 허획, 실획, 허획, 실획, 실획의 사이사이를 허획으로 이어주죠. 지읒이나 치읒에서 이어지는 경우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읒을 썼으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이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저, 별, 봄, 저, 처 이런 경우는 허획이 없이 실획으로만 소, 중성을 이어주는 겁니다. 글자의 특성을 살려서요. 하지만 갈, 굴 이런 경우는 이 허획을 붙여서 글자를 이어줄 수 있겠죠. 제가 을자를 써볼 텐데 이응을 한 번, 두 번 했으면서 허획으로 을을 이어주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이 세 경우는 허획을 이용해서 글자를 이어줬고 이 경우는 허획이 없이도 글자를 이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글자를 이어 쓰는 방법을 알아보고 허획과 실획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허획과 실획을 사용할 때는 글자에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을 보여드리고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린 글을 써보겠습니다. 이
이 글씨는 글이라고 읽어야 될지 굴이라고 읽어야 될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연결된 허획이 이 실획보다 더 두껍거든요. 이 선처럼 허획은 실획보다 얇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굴이라고 읽기에도 애매해요. 왜냐면은 이 의의 끝에서 리을의 처음 부분을 한 선으로 이어주기 때문에 연결되는 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글이라고 써야 되는 경우와 굴이라고 써야 되는 경우를 어떻게 연결해서 써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글자가 굴이었으면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는 선이 있고 이렇게 연결선이 따로 있어야겠죠? 내려오고 이어지게. 만약에 글이었으면은 아예 연결선이 없거나 연결선이 있다면은 이렇게 얇게 그리고 한 선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 글자는 누가 봐도 굴이죠? 이 글자는 누가 봐도 글. 하지만 이 글자는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거는 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굴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 혼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독립이라고 써볼 텐데요. 네, 어떠세요? 이 독자는 이 디귿에서 오자로 잘 넘어왔어요. 만약에 디귿에서 이렇게 넘어왔다면 좀 헷갈릴 수가 있겠죠? 디귿의 끝점과 의자의 처음 부분을 한 선에 이어서 내려왔고, 하지만 두께는 두꺼워서 독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득이라고 읽을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좀 주의해야 돼요. 네, 이렇게는 잘 썼어요. 디귿의 끝과 위의 처음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래로 내려오고, 이렇게 이 대를 보시면은 이어지는 연결선의 두께가 너무 두껍고, 이 실선이 돼야 되는 애자의 가운데 점 부분이 너무 얇게 나왔죠. 만약에 이거를 정확하게 쓰려면은 여기서 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두껍게 이런 식으로 가야겠죠? 이거 두껍게. 한자를 보셔도 이게 헌자인지 한자인지 헷갈려요. 히읗에서 아로 이어질 때 너무 선이 두껍고 이 아 부분의 점이 너무 작고 얇죠? 누가 봤을 땐 헌자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제대로 써야 된다면은 여기서 얇은 선으로 갔다가 좀 두껍게, 이 두께가 두껍고 연결선은 얇게, 이렇게 쓰시면 헷갈릴 일이 없죠. 허획과 실획을 사용해서 글자를 연결해서 쓰는 경우는 글자의 흐름과 속도를 느낄 수 있고 유려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한데 획의 압력을 조절하는 게 어렵고 잘못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의해서 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글자를 이어서 쓰는 것과 허획, 실획, 그리고 주의해야 될 사항들, 장단점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캘리그라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